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38일차 이제 외역개발 2 수업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오늘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서블릿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우리가 만든 페이지를 띄우는 것까지는 해봤어요. 그죠? 오늘은 거기서 이어서 더 나아갈 거고, 먼저 이거부터 좀 할까요? 우리가 에밋 깔고 나서 이제 컨트롤 D 하면은 한 줄 지워지는 게 안 되고 여기서 고르라고 뜨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고르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고르라고 해가지고 컨트롤 D를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죠. 그거를 좀 먼저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계속 사용을 할 건데 불편하니까. 자, 윈도우의 프리퍼런스, 이것도 설정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키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키스, 거기서 여기 제너럴에 있는 키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너무 많이 왔나? 네. 자, 여기서 좀 찾아야 되는데, 매치, 여기 있다. 매치 페어 아웃 월드. 밑으로 내려보시다 보면은 매치 페어 아웃 월드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보면 바인딩이 컨트롤 D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우리가 지금 에밋 설치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들어온 이제 커맨드인데, 얘를 좀 끌 거예요. 언바인드 커맨드로 한번 눌러주시고, 얘 때문에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밑으로 위로 좀 올라가 보면은 딜리트 라인이라고 있을 겁니다. 딜리트 라인,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바인딩 없어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바인딩 클릭하고 컨트롤 D 하면 여기 바인딩이 채워졌죠.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앤 클로즈. 그러면 이제 한 줄 삭제, 뭐 여러 줄 삭제, 컨트롤 D로 다 그냥 돼요. 지금 에밋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들어온 커맨드, 그 단축키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좀 간단하게 하나 없앴고요. 그리고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내가 단축키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하면 방금 전에 있던 그 키스 거기서 조작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디서 어떤 단축키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사실 새로 만들어서 쓰는 건 좀 오히려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단축키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방금처럼 좀 뭔가 다른 걸 설치했더니 갑자기 다른 게 떠가지고 불편하다, 이럴 때 바꿔주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서버 켜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제가 서버를 습관처럼 그냥 켜버렸네요. 이게 우리가 이 서블릿 페이지에서 F11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서버가 알아서 켜지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서버 따로 킨 다음에 이 URL 찾아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은 서버를 따로 키고 URL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저도 모르게 지금 서버를 먼저 켜버렸네요, 습관처럼. 이거 치면 돼요. 로컬호스트 8081, 우리 84였죠? JSP AM 홈에 프린트 단이네요. 이거네. 자, 이렇게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페이지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단이라고 하는 인자를 넘겨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놨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주소 뒤에 물음표 하고 단 이퀄 뭐 7을 넣었다. 그럼 얘가 이제 1단이 아니라 단 변수가 적용이 돼서 7단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를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단이라고 하는 애 하나밖에 안 주고 있잖아요. 얘를 더 줄 수 있어요, 더 많이. 근데 그렇게 줄 때는 얘를 엮어줘야 돼요, %를. 그러니까 파라미터 하나 쓰고 %하고 다른 파라미터 하나 쓰고 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줬다
이러면 파라미터 2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우리가 2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밋 이름만 봐도 대충 뭐 할지 예상이 되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파라미터를 쓸 때 띄어쓰기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왜냐면 이 URL 안에서 들어가 있는 띄어쓰기는 %20이었나? 그걸로 자동 치환이 돼요. 주소에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를 넘겨 받을 때 값이 이상하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창에다가 파라미터 넘길 때에는 저거 쓰시면 안 돼요. 띄어쓰기.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런 거 파라미터를 좀 더 추가해서 주고 싶단 말이에요. 아예 이것도 추가를 해보죠. %% 하나 엮어서 컬러 뭐 레드를 줄 거다. 이러면 여기 구구단이 나오는 얘네들의 컬러가 레드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걸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자, 우리가 넘겨받아야 될 파라미터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복사해서 2개 복사할게요. 어차피 컬러도 있으니까. 얘는 input limit, 그리고 이름이 limit. 얘는 기본값이 9로 해놓을까요? 아무것도 널일 때,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기본으로 9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얘는 컬러, 자, 얘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블랙으로 하죠. 자, 그러면 리밋이라는 거 쓰기 위해서는 똑같이 단처럼 형변환 한번 해줘야 될 거고요. 왜냐면 얘는 받아온 파라미터는 문자로 인식이 될 건데 우리는 정수로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반복문에 돌아가고 있는 종료 조건 부분에 리밋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컬러는 지금 적용을 안 시켜놓은 상태고 리밋까지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적용하고 저장한 다음에 여기 와서 새로 고침했더니 이제 잘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단수랑 리밋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꿨다. 그럼 바꾼 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부에, 코드 내부에 있는 코드 내부에 있는 변수 활용해서 값을 알박아 놓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요청에 의해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 그리고 컬러 쪽도 좀 진행을 해 보자면, 일단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아, 그리고 이거 저번 시간에 여기는 안 했죠? 자, 지금 HTML로 set 컨텐츠 타입을 바꿨잖아요. 응답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타입을 HTML로 보여주겠다라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BR 태그 쓸 수 있었죠.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에밋이 되나? 되네. 그러니까 지금 단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나올 때 얘를 div 태그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줄바꿈 굳이 해줄 필요 없겠죠. div는 어차피 한 줄은 혼자 쓸 거니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거 emit 사용 방식은 컨트롤 E였죠. 단축키. 여기도 br 제거하고 div 들어가면 어차피 한 줄 혼자 쓸 거니까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는 프론트엔드 과정에서는 태그 만들고 CSS를 어디다 줬어요? CSS 파일에 줬었죠.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그 안에다 직접 스타일 줄 수 있는 거 배웠었죠. 여기다 그렇게 주면 돼요. 스타일 이꼴, 여기 안에 이제 컬러 레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긴데, 지금 보면은 문법상 쌍따옴표가 열고 닫혔고 열고 닫혔기 때문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죠. 이럴 때는
여기다가 역슬래시 하나, 여기다 역슬래시 하나. 여기 아니다 바뀌었지. 얘가 앞에 하나, 쌍따옴표 앞에 역슬래시 하나씩 붙여주면 얘를 그대로 인식을 해줍니다. 쌍따옴표가. 근데 여기 컬러 레드가 직접 알박혀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레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S 넣어주게 될 거고, 이 앞에다가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가 아니지. 여기다가 인풋 컬러, 이 변수 받아온 거 활용해서 넣어주면은 되죠. 여기에 스타일 적용돼서 색깔 바뀌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리밋 뒤에다가 %, 컬러, 레드. 네.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왜? 인풋 컬러 서버 로딩이 지금 됐어요. 이거 우리가 코드 수정하고 여기서 새로 고침할 때 얘가 한번 꿈틀해야 돼요. 서버가 리로딩이 한번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됐죠? 제목 부분에 컬러 레드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우린 여기 밑에도 같이 적용을 할 거니까 얘만 복사에다가 여기를 바꿔치기 해주면,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위에 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했거든요. 근데 역슬래시가 3개가 됐죠. 이거 이클립스 자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해제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윈도우 프리퍼런스 여기에 타이핑 이라고 치면 얘였나? 얘인가? 얘다. 자, 자바의 에디터에 타이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눌러보시면요, 이 하단에 in string literals 여기에 escape text when pasting into a string litera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체크박스를 해제해야 돼요. 해제하고 apply and close.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복사해 볼게요. 이제는 그대로 가져오죠. 여기는 필요가 없잖아.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프리퍼런스에 타이핑 검색하시면 자바 에디터 텍스트 타이핑, 여기서 맨 아래에 있는 얘가 체크박스 해제하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사할 때 역슬래시가 그냥 텍스트 그대로 넘어오게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다시 우리 거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해본다면, 아직 로딩이 안 됐어요. 됐다. 뭐라 하네? 여기 추가를 안 해줬죠? 여기도 이제 컬러 %S가 하나 생겼으니까 앞에 하나 받을 게 필요한데 그걸 추가를 안 해줘서 에러가 났었네요. 다시 로드가 됐고 새로 고침해보면 이제 적용이 되죠. 다른 색깔로 바꿔봐도 잘 적용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줬다 그러면 그냥 1단에 9개 컬러 블랙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 하나만 줬다, 하나만 주는데 단 순서로 줄 게 아니라 리밋 하나만 들어갔다 그러면 단은 안 바뀌고 리밋만 바뀌어서 적용이 될 거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컬러 하나만 줬다, 블루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원하는 걸 더 주면 더 준 대로 아마 적용이 될 거고요. 우리가 만든 그 영역 안에서는 다 될 거고, 중요한 건 파라미터 추가할 때 %로 엮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뒤에 리밋 와도 어차피 얘가 인식할 거예요. 왜? 우리는 변수로 그냥 활용할 뿐이니까, 받아온 거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고 가시면 좋은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변수를, 파라미터를 이름을 정했고 인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변수한테 7이라는 값을 넣어서 여기다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써있는 이 주소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리퀘스트예요. 제가 요청이고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리퀘스트가 요청이고 리스폰스가 응답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자한테 리퀘스트 요청을 받아요. 그걸 지금 서블릿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웹 서블릿 이 도메인으로 인해서, 이 URL로 인해서 앞에 여기까지 받고 있죠. 그리고 이 뒤에 붙어있는 얘네는 파라미터로서 리퀘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리퀘스트 안에 있는 get 파라미터 가져오겠다, 이 이름으로 된 파라미터 가져오겠다 하면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리퀘스트를 사용자한테 받아서 요청을 얘가 받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서 사용자한테 다시 돌려줘야겠죠. 그게 응답일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의 부분이 여기입니다. response get writer append, 여기랑 여기 두 줄. 그러니까 리스폰스 응답이죠. 그러니까 응답하는 기능 안에 get writer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형식을. 그러면 이게 HTML 태그로 변환이 돼서, 지금 우리가 set 컨텐츠 타입을 HTML로 했으니까, 응답에 대한 타입을 HTML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사용된 태그가 HTML로서 사용자한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컨트롤 U 눌러보시면 이거 페이지 검사하기거든요. 이거 눌러도 똑같아요. 페이지 소스 보기. 개발자 도구랑 조금 다른 건데,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HTML 태그로 다 완성이 되어 있죠. 그쵸?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지금 한 거 커밋을 한번 하고 가죠. 여기 들어가고 파라미터 개수 좀 추가한 거랑 이제 텍스트 색깔 바꾸는 것까지 했으니까 좀 끊어서 커밋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름을 파라미터 그냥 다중 파라미터, 다중? 좀 그런데 여기에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냥 여러 개의 파라미터까지만 하죠. 처리. 자, 지금 커밋한 것도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좀 보면은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 이거 얘를 그대로 좀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코드펜 연습장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따로 빼고, 자 이거 줄바꿈 안되고 있는 거는 여기 포맷 HTML로 좀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자바로 이만큼 코드를 작성했는데 얘가 결국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죠. 서블릿에서 이렇게 코드를 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코드를
실행시켰더니 나오는 건 이거예요. 결국 현재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얘랑 얘만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하기 쉬워요? 쉬운 건 얘죠. 솔직히 이거는 뭐 보고 판단할 것도 없고 그냥 div 태그고 스타일 들어가 있고 7단이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거 문법 같은 것도 우리가 새로 배워야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얘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보다 당장 얘가 훨씬 간단한데 이 방식 지금 열심히 배워놓고 왜 이거 방법 안 쓰고 이거 다시 하고 있어요. 어려워 죽겠는데 막 헷갈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얘는요 이렇게 만약에 코드를 짰어요. 근데 얘를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게 7단이 곱하기 18까지 출력이 되는 컬러가 블루가 적용되어 있는 코드인데 태그인데 얘를 우리가 3단으로 바꾸고 싶어요. 색깔을 막 레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거 유동적으로 가능해요?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유동적인 게 안 되는 거죠. 요청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HTML만 가지고서는 사용자가 요청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알바가 놓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야 되고 그 요청 받은 거를 가지고서 판단해서 응답을 올바르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받기 위해 서블릿이라는 애를 쓰는 거고요. 이 요청받은 거를 지금 이렇게 코드 모양으로 짜서 화면에 결과적으로 이 코드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얘 때문이잖아요. 여기 이거 38번째 줄이랑 40번째 줄 이거 두 개 때문에 방금 코드펜에 있던 div 태그들이 쭉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서블릿에서 코드를 짰어요. 사용자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request get 파라미터로 받았어요. 그리고 변수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응답하는 화면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서블릿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이게 불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뭔가 구조를 쌓고 만드는 데 있어서 얘가 많이 불편해요. 그러면 얘가 서블릿에 요청만 딱 받고 사용자한테 요청을 딱 받아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가지고 뭐 이런 처리를 해준다거나 혹은 그냥 얘는 요청을 받는 역할, 리퀘스트를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고 이런 거 구조 쌓아주는 거는 HTML로 한다면 사용자 요청을 받았어요. 서블릿이. 그리고 HTML한테 일을 넘기는 거예요. 내가 요청 받은 거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 구조 쌓아서 보여줘, 응답해줘 라고 만들면 우린 그러면 이 구조를 쌓는 이 태그를 사용하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사용자의 요청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블릿에서 요청을 받고 이거 보여주는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배워야 될 게 JSP예요. 단순히 HTML 안에서는 이 요청을 얘가 넘겨준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린 JSP를 활용을 해서 얘가 서블릿이 넘겨주는 요청을 받아올 거고요. 이 JSP 안에 그 요청을 활용한 코드를 짜서 보여줄 거예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 얘가 main2고 main이구나. 여기를 to로 바꾸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홈 메인이 아니라 홈 프린트 단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한테 있는 이 URL을 얘는 2를 빼서 얘를 좀 메인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겹치는 거 없으니까 실행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이 원래 이 URL이 웹 서블릿에 있는 이 URL이 겹치면은 뭐라고 하는데, 이게 겹치는 게 없으니까 얘는 뭐라고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다 지울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저. 그리고 나서 이걸 적어줄 겁니다. 리퀘스트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라고 하는 애를 적어줄 거고요. 얘한테 JSP print JSP 라고 하는 걸 줄 건데, 이렇게 그냥 주면 안 되고 forward 라고 하는 걸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같이 줘야 돼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서블릿은 사용자의 요청을 직접 받는 역할을 할 거고요. 받아서 JSP한테 넘긴다 그랬죠. 일 토스하는 게 이거예요. 이 경로 안에 있는 JSP한테 내가 지금 받아온 요청과 응답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이 변수를 forward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JSP한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진짜 이 URL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요청만 받고,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일 처리를 얘한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서블릿이 직접 일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문법 자체가 너무 헷갈리고 어렵잖아요. 구조를 이쁘게 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JSP한테 역할을 떠넘기고 있는 거고, 뒤에 forward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넘겨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같이 써줘야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자, 근데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는 뭐냐 라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요청과 응답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 메서드한테 이미 매개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죠. 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리퀘스트 변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서블릿 리스폰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리스폰스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청, 그게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변수로. 그리고 우리가 보내주는 응답을 얘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건데, 얘 안에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좀 있기는 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아마 나올 거고,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용자의 요청. 사용자의 요청이라는 건 이거, 이 URL에서 물음표 전까지 있는 거를 끊어서 얘가 판단하고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얘가 이걸 받아와요, 이 요청을. 그럼 여기 이제 뭐 매개 변수로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는 컬러, 리밋, 단, 이런 변수들, 이런 값들, 걔네가 리퀘스트 안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리퀘스트도 하나의 객체일 거니까. 객체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리퀘스트 안에 있는 기능 중에 우리가 아까 get 파라미터 썼던 게 그 기능 중에 있는 get 파라미터 가져오겠다 하는 기능 써서 이 파라미터 이름 매칭해 가지고 가져오는 방식이었고, 그런 거 다 여기서 안 하고 얘한테 떠넘긴 거예요, 리퀘스트 그 원형 자체를 주면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서 그냥 실행하면 의미 없고요. 이 밑에 있는 src 여기다가 이 웹앱이라고 하는 애 밑에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안에 JSP 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폴더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 JSP 밑에다가 얘는 홈. 왜 폴더를 이렇게 쌌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이 경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홈 밑에 이제 JSP라고 치면 JSP 파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저번 시간에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JSP라고 치면 나오는데, 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름은 프린트 단으로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냥 피니쉬로 만들어 버리면, 자, 어디서 많이 보내가 나왔죠?
JSP 파일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HTML과 JSP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안에서 자바를 쓸 수 있냐 없냐예요. 진짜 간단하게만 압축시켜서 그냥 나머지 다 불필요한 거 다 떼버리고 그냥 딱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HTML과 JSP의 차이는 이 안에서 자바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지금 보면은 이거 우리 많이 보던 거잖아요. 코드펜에서 느낌표 탭 하면은 나오던 게 이만큼이죠. 그거 위에 이거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은 컨텐츠 타입 HTML이고 캐릭터 셋 ECUKR 이거는 저거 인코딩 쪽이잖아요. 이 캐릭터 셋이 왜 ECUKR로 나왔지? 세팅했는데 이거 JSP 파일 이게 안 했네. 자, 저처럼 똑같이 캐릭터 셋이 ECUKR로 나오신 분들은요 윈도우 프리퍼런스 들어와서 JSP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여기 JSP 파일스 전 시간에 세팅할 때 제가 빼먹었나봐요. 요거 눌러보시면 여기 인코딩 부분 UTF-8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apply and close 해주시고 얘는 다시 만들죠. 이제 바뀌어있죠. 이게 맞는 형태예요. 우리는 이제 ECUKR로 하면은 한글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UTF-8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제가 하는 거를 잠깐 봐주세요. 제가 여기다 뭘 할 거냐면 얘도 일단 냅뒀다가 제가 변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디에 div 태그 여기서는 JSP 파일 안에서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도 이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골라줘야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말고 우리 emit 설치했으니까 컨트롤 E 하면은 태그가 그냥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그냥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겠죠. 이 JSP 파일 얘도 실행 가능해요. 그러면 왜 여기 나오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경로 보세요. JSP AM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죠. 그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가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던 컨텍스트 패스 JSP AM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나오고 나서 JSP home print done .jsp가 나왔죠. 이거 지금 실행시킨 거니까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실행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JSP에는 자바를 쓸 수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이거는 문법이에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꺽쇠하고 퍼센트 찍어주면 알아서 닫히는 걸로 만들어줘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8단이지. 여기 이거 꺽쇠하고 퍼센트 쓰는 이 닫혀있는 이 사이 얘는요 이제 이렇게 볼까요? 이걸 잠깐 빼고 자 처음에 만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스크립틀릿이라고 해요. 이거 이름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긴 한데 스크립 검색을 해보려면 또 키워드를 알아야 되니까 스크립틀릿이라고 합니다. 이 문법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뭐 반복문 할 때 for문, while문 하듯이 그 문법의 하나의 이름인데 이 스크립틀릿을 사용을 하면 JSP 파일 내에서 자바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 만들고 이런 거 여기서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문법을 사용하는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자, 제가 단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 단에 8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8 대신에 이제 이 변수를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거 그냥 출력하면 어차피 얘는 똑같잖아요. 변수를 만들었지만 활용한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에 똑같이 자 이거 써주고요. out
프린트 하고 이 안에 변수명을 넣어주면 세미콜론까지 찍어주고 자, 이러면 이 단이 어떻게 출력하는지 보세요. 안 바뀌죠? 지금 8단 잘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바꿔보면 리로드 해. 뭐야? 서버가 안 켜졌잖아. 다시 쳐보자 한번. local host 8084 JSPAM 뒤에 JSP 프린트단 JSP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변수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는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얘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단을 써주면 알아서 단변수가 적용이 됩니다. 값을 바꿔놓고 보면 바뀌죠. 변수 활용, 변수를 만들고 자바 문법을 사용하는 곳이 여기고요. 여기서 만들어낸 변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곳이 여기에요. 근데 활용할 때 아웃프린트 말고 그냥 이 꺽쇠 퍼센트 뒤에 느낌표 하나, 이꼴 하나만 붙여주면 이 변수 활용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구단을 보여주는 JSP잖아요. 프린트 단. 그래서 구구단을 보여줄 건데 좀 전에 만들었던 코드펜 얘처럼 이 태그를 다 써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 태그 다 써주고 단변수 다 활용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복문 돌리면 돼요. 얘 잡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 퍼센트 하고 for int i는 1부터 i가 9까지 i가 1씩 증가하는 반복문인데, 자,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반복문을 쓰면 중괄호를 열고 닫아야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고 닫는 중괄호를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이렇게 쓰면은 이 안에 있는, 안에 뭐 태그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자바 문법이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든지 이 안에 있는 거를 반복을 하게 돼요.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을 때는 이 스크립트릿을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닫는 거를 그냥 줄바꿈을 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중괄호를 열고 닫았다면 이렇게 나눠서 닫는 거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div 태그 하나 만들어서 111 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페이지에 이 111이라고 하는 게 9번 나오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 안에서 우리 구구단 활용하면 되겠네요. 우리 변수 만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퍼센트 이꼴 하나 붙이고 단 곱하기 다시 i, 이건 뭐야? 단은 단 곱하기 i. 이러면 단변수 활용, i 변수 활용, 단 곱하기 i 활용. 그럼 그 결과가 뭐 곱하기 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얘는요 어떤 구조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얘가 요청을 받아와서 얘한테 일을 떠넘기는 거고, 떠넘길 때 받아온 요청에 대한 거를 그대로 넘겨주고 얘가 일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경우냐면 얘가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지금 애초에 URL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JSP한테 직접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서블릿을 거치지 않고. 거쳤다라는 건 URL이 이거여야 돼요. 폼 프린트 땅. 이걸로 URL이 들어왔는데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URL은 얘고 실제로 나오는 화면은 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여기다가 지금 일 떠넘기는 것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사실 여기서 폼 프린트 땅 하면 얘 나와요. 이미 나와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청을 받는 주체가 서블릿이고, 서블릿이 요청을 받은 다음에 요 들어온 요청에 대한 내용을 얘한테 그대로 토스해서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URL은 프린트 단이고,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화면이 보여지는 리스폰스를 하고 있는 애는 얘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단변수를 코드 내부에서 만들었고 알바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외부에서 들어온 요청에 대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처리할 수 있게끔 바꿔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URL에 요청 보낸다라는 게 여기 뒤에 물음표 찍고 단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내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죠? 보내줬어요. 이거 이렇게 보내면 리퀘스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리퀘스트에서 꺼낸 적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죠. 그러니까 못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꺼내서 쓰면 돼요. 어떻게? 얘는 자바 문법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꺼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서블릿에서 리퀘스트 보내줬잖아요. 이거 보내줬기 때문에 JSP는 이거 알 거라 그랬죠. 맞아요, 알고 있어요. 리퀘스트에서 꺼내서 쓰면 돼요. 그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8시 5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